온라인 판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상품을 찾는다 하는 걸 소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등록을 하고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클릭을 하고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면 판매 이후에 판매 수수료를 빼고 부가세를 빼고 다 뺄 거 빼고 정산받은 것을 수익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직장과 개인 사업의 차이. 가장 큰 거는 직장을 다닐 땐 먼저 근무하고 다음 달 1일, 5일, 10일, 25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거기서 내가 쓸 걸 쓰죠. 남는 걸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는 저축을 하든 쓰든 아무튼 영애수렴하게 어딘가로는 쓰여진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이런 온라인 판매자는 중국에서 개당 500원, 600원 하는 제품을 샀어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5,000원, 6,000원에도 팔려요. 그런 제품들이 있고 아닌 제품들이 있겠지만 팔린다고 하면 5,000원, 6,000원에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 비용을 빼면 원가를 다 빼고도 한 2,000원 남는다. 5,000원에서 2,000원이 남은 건 40% 마진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얼마를 들여서 그게 2,000원이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500원이 2,000원이 되었다. 4배. 재테크는, 혹은 직장은 급여에서, 재테크는 자본금에서 몇 프로의 수익률이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연이에요. 연 20% 수익률이다 하는 거 잘 없죠. 이런 거 잘 들어본 적 없으시죠? 급여도 퍼센트가 아니지만 뺄 거 빼고 저축할 거 하면 얼마 없는 느낌이잖아요. 온라인 판매는 500만 원 썼는데 그게 2천만 원이 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4배가 늘어났다.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횟수를, 이런 거래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마진을 키우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시간을 줄이면 이게 다 곱셈으로 나에게 수익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급여를 받고 빼고 남은 걸 저축했다, 이런 개념하고, 재테크는 자본금에 기반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다,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랑, 온라인 판매처럼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과정에 몇 주가 걸리거나 한 달이 걸린다 치면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같은 한 달이어도 수익이 늘어난다. 비용을 줄이면 같은 한 달이어도 수익이 늘어난다. 내 실력이 좋아지면, 경험이 늘어나면, 상품을 찾고 등록해서 파는 과정을 많이 반복하면, 경험에 의해서든 상품을 많이 봤기 때문이든 성공 확률은 늘어나고 실패 확률은 줄어드는 개념에서 나의 수익이 또 늘어난다. 더 들어가 보자면, 급여는 써야 하잖아요. 재테크에 쓰든 저축에 쓰든 소비에 쓰든. 근데 이 온라인 판매는 내가 500만 원을 썼다. 근데 그게 2천만 원의 수익이 되었다. 그치만 그 사이에 물건은 또 샀겠고 비용으로 썼겠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추가로 생활비도 있겠고. 그러면 500에서 2천이 되었으면,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1,500을 벌었다고 이걸 내 다른 통장으로 빼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리의 개념을 버리는 거다. 500에서 2천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2,0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500에서 4배가 되었다 해서 2,000이었으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2,000에서 4배가 되면 8,000이 되게끔 빼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내 매출액을 늘리고, 내 소싱하는 그 제품 양을 늘리고, 그런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노란색을 팔았다면 검정색, 흰색도 추가해서 2,000이라는 자본금에서 또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서 3배, 2배, 4배 늘어나게끔. 그러니까 핵심은 통장에서 돈을 빼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본금이 얼마였던 간에 나는 그저 얼마를 벌었고 어쨌고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하고 어떻게든 팔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일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반복할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복리로 자꾸 쌓이게끔, 내가 벌어들여온 수익이 내 자본금과 더해져서 또 그 자본금에 근거한 수익률 30%가 되게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을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부자이신 분들이 작은 돈도 아낀다고 하잖아요. 내 자본금이 될 만한 돈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 마중물과 같은 돈, 마중물과 같은 노력을 초반일수록 극단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험이 늘겠고, 실력이 늘겠고, 기술이 늘겠고, 비용은 줄겠고, 시간도 줄겠고, 기간은 늘어나겠고, 횟수도 쌓이겠고, 자본금도 쌓이겠죠. 내가 퇴사를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한다, 이건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500만 원 안에 내 생활비가 또 빠지잖아요. 비용이 빠지잖아요. 정산을 받을 때까지의 이 현금 흐름이 막힐 수 있잖아요. 500만 원을 팔다가 점점점 많이 팔 수 있어야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탄력 받다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다가 돈이 갑자기 모자라서 품절이 되었다. 그러면 갑자기 매출이 또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판매 채널들은 품절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 자본금이 얼마이든 간에 500이든 1000이든 100이든 적지 않아요. 그치만 현금이 들어올 만한 구멍은 있어야 된다. 직장이든 아르바이트든 최소한 내 자본금이 마이너스는 안 되게끔, 내 생활비 등등을 쓰고도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되고 0이 되게끔, 직장 등의 급여로 플러스가 되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 판매로 수익이 늘어나면 점점 쌓이게끔 실력이 쌓이고 자본금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통장에서 돈을 빼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복리의 개념. 복리는 단순히 돈으로서 이 복리가 아니라 내 실력, 경험, 기술, 자본금 등등이 다 복리로 쌓일 것이다. 이런 개념. 시간이 모자라면 기간이라도 채우자. 하루에 3시간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3시간을 주 7일 하고 그걸 매달 매년 반복할 수 있으면 이것 또한 힘이 있다. 이거죠. 아셨죠? 자본금을 빼지 않는 것으로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퇴사를 해버리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아직은 초반일수록. 현금이 들어올 만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는 꼭 병행하자. 그러면 내 근성도 길러져요. 직장과 알바를 병행하면서 온라인 판매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부족한 시간, 부족한 에너지 안에서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는 그 근성 또한 기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